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4월 2일 기아전이 아니고 하나전이고요. 승리했습니다. 1대 0으로 정말 신승을 거두었고요. 명품 투수전 끝에 정말 너무나 귀중한 시즌 2승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승리가 정말 값진 건 뭐냐면 늘 이 팀은 그렇지만은 한화가 지금 워낙에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안 좋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매치업에서 졌구나, 가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깁니다. 갑자기. 이게 사실 이 팀의 마력이기도 한데, 정말 경기력이 예측이 되지 않는 팀이고, 이게 진짜 도깨비 팀이에요. 근데 오늘 승리가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수요일 경기가 비가 와서 취소가 될 확률이 거의 확실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팀은 연패에서 허덕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나마 오늘 이겨가지고 이제 1승, 2승 6패인가요? 그렇게 전적이 됐을 건데, 비 오기 전에 이걸 이기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했단 말이지. 이제 2승 6패인데 만약에 오늘 졌으면 1승 7패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 오는 날이 하루 껴 있으면은 이기고 쉬게 되면은 그래도 흐름이 뭔가 안 좋았던 흐름들이 좀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는데, 연패를 하고 비가 와버리면 이게 그대로 다운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특히 힘들게 팔에 한 점 내가지고 이제 가는데 또 끝내기로 져버리면 진짜 안 좋은 흐름으로 그대로 가면서 진짜 와르륵 해버리는 흐름이라서, 진짜 제가 9회 말 상황에서 여기까지인가 솔직히 마지막에 무사히 2-3루 되는 거 보고 정말 올 시즌은 진짜 벌써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승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좀 내일 비 오는 하루를 활용해서 좀 이기고 하루 쉬면서 좀 재정비를 하고 다시금 좀 시즌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의 가장 큰 위기를 오늘 경기로 인해 가지고 좀 벗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이게 어제 아래 시즌 끝났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이런 얘기 하니까 저만 냄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할 말 없는데, 냄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 야구라는 게 사실 냄비 맛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하고, 제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진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팀 팬인데. 근데 이제 토요일 경기 일요일까지 하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상황에서 경기력이 최선을 다한 경기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오늘도 사실은 경기를 엄청 잘했다고 말하긴 애매한데, 어찌 됐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좀 트레이드 전력,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그리고 팀의 필승조 구성이 결국은 전미래 선수가 오늘 데뷔 첫 승을 거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거치고 4월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나주균환 선수의 피칭을 봤을 때 ABS에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한 모습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동안 있었던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오늘 경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오죽하면은 썸네일에 지옥 문 앞에서 탈출했다, 지옥 문 앞에서 살아났다는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부처는 딱 저는 이 상황으로 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 상황인데 고의 사구 상황이죠. 9회 말에 무사 2-3루까지 몰렸는데 정말 저 이거 보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아내고 이긴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어요. 가장 좋은 하나고 또 1번, 2번, 3번 상위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무사 2-3루에서 9번 타자 이지현 선수 타석인데, 여기서 원볼을 주고 바로 고의 사구를 냈거든요. 저는 이 벤치의 결단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승리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사실 혼병살을 노리는 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혼병살이 아니면 진짜 사실 우리 팀의 어떤 뒷문 사정 이런 거 봤을 때
동점으로 막으면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적이 일어나서 여기서 무조건 맞고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무사 만루를 채우고 무조건 포스아웃 상황 만들어 놓고 이제 병살타를 노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네, 이 고의 사고 이후에 네,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혼병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태환 감독도 사실 혼병살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뭐 어렵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문현빈 선수가 초구를 정말 고맙게도 건드려줍니다. 떨어지는 포크볼을 건드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루수 최양 선수가 지체 없이 바로 홈으로 던지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팀이 홈 송구를 잘 못해가지고 1루에서 더블아웃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최양 선수가 정말 지체 없이 빠르게 홈으로 정확한 송구를 던져주면서 포스아웃이 홈에서 됐고, 그 다음에 정복은 선수도 여기서도 사실 공 날아가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우리 팀이 진짜 안 되는 게 이 결정적인 홈 병살 상황에서 정말 홈 송구가 일단 어긋나거나 아니면 자꾸 1루 송구가 벗어나거나 어긋나거나 특히 발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는 공이 날아가면서 너무나 무서웠는데 다행히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더블아웃이 되면서 정말 지옥 문 앞에서 정말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더블아웃이 되고 정말 저는 이게 이렇게 정말 되네라는 생각이 정말 했어요. 그리고 2사 2-3루인데 당연히 고의 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페라자 선수가 지금 리그에 제일 잘 치고 있는 타자니까요. 근데 좋았던 것은 뭐 애매하게 되도 않는 어려운 승부 이런 거 안 하고 지체 없이 고의 사고를 걸러 보낸 것이 제일 그다음죠. 네, 그래서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 숨막히는 승부 끝에 네, 김원수 선수가 정말 오늘 사실 구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김원수 선수 얘기를 할 때 그 패스트볼 구속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144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른 공의 구속이 144를 못 넘다가 마지막 최은성 선수 승부할 때 145를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가 모두가 정말 이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 정말 짜릿한 삼진 잡아내면서 정말 지옥문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이런 삼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 잘했지만 하늘이 도왔다라는 표현을 저는 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기였고 우선 뭐 승리의 1등 공신이 곱자면은 뭐 썸네일에도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선수는 역시 뭐 데뷔 첫 승을 거둔 전미래 선수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전미래 선수가 일단 오늘 데뷔 첫 승을 거두었고요. 네, 1이닝 동안 사사구 1개, 삼진 1개였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 이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이닝 나균환 선수가 오늘 물론 삼진 10개 너무 잘 던진 투구를 하고 내려간 후에 동점 상황에서 7회에 등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선두 타자를 유격수 땅볼인데 어이없는 송구 시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사 2루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문현빈 선수 1사 1, 2루를 만들어준 이후에 가장 뜨거운 페라자 선수를 너클컵으로 루킹 삼진 잡아내는 모습이 오늘 경기에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2사 1, 2루에서 최원성 선수 투정볼로 잡아내면서 정말로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는 전미래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습으로 실책에도 굳건한 모습 보였고 오늘의 등판 타이밍도 그랬고 여러모로 오늘 결국은 전미래, 최준용, 김원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가 잠깐 안 좋기 때문에 좀 내려오고 일단은 필승조 3명은 이렇게 다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미래, 최준용, 김원중 이렇게 좀 재편이 된 필승조가 오늘 가동이 돼가지고 승리를 지켜냈고요. 네, 승리를 지켜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호영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손호영 선수가 트레이드로 와가지고 사실은 뭐 첫 경기는 타자 격에서 안 좋았지만 오늘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지요. 예, 오늘 3타수 2안타 1타점 기록을 했고 3출루를 했습니다. 4구까지 한게 포함해서. 그리고 그 6회 자익수 뜬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 사실 타점이 될 수 있는 타구를 날렸는데 정은원 선수가 너무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의 진로만 보면 오늘 3안타 경기를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손호영 선수가 사실은 뭐 펀치력도 있고 타격도 좋고 발도 빠르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선수인데 사실 AGS는 좀 부상이 많으면서 자기의 이런 역량을 못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좀 역량을 선보였던 손호영 선수의 모습이 되겠고 좀 재밌는 걸 느낀 게 뭐냐 물론 우광훈 선수 내준 거 너무 아깝고 저도 사실 트레이드에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았던 게 보내서 안 아까운 선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팀의 내야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손호영 선수를 원했던 것을 오늘 좀 증명을 했죠. 왜 이 선수를 데려왔는지 증명을 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끼는 게 시즌을 치르면서 지금 팀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김태형 감독이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물론 있는 전력을 가지고 시즌 전에 스토브리그에 만든 전력을 가지고 시즌을 그 베스트의 조합을 찾아서 운영하는 게 감독이긴 한데 올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시즌 뚜껑을 열고 나니까 팀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김민성 선수도 거의 시즌 개막 직전에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데리고 왔고 손호영 선수도 개막하자마자 몇 경기 치르자마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팀의 빈 구멍을 김태형 감독이 계속해서 메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을 치르면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런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뭐 얘기도 계속 있고 한데요. 모르겠어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이 운영이 되는 건 저는 우리 팀 야구 보면서 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극초반부터 트레이드를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김태형 감독한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영입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 팀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는 얘기가 이 나이까지 구성해서 이것이 최고치의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팀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손호영 선수도 그렇고,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손호영 선수가 부상에 당하면 안 되겠죠. 항상 AG에서도 부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그러지 않고 좀 팀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손호영 선수가 단순히 이름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가 G.O.D 손호영 씨를 모두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숙한 가수입니다. 제가 G.O.D가 누나가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였기도 하고 저도 G.O.D 세대였어가지고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약간 우리 팀에 물론 동명이인이지만 손호영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되게 정감이 가네요. 이게 좀 학습 효과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오늘 또 뭐 나근원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야구 외적인 부분 때문에 좀 시끄럽고 팬분들도 사실 좀 나근원 선수를 보는 마음이 조금 뭐 애매한 분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은 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경기력만 그러니까 그냥 야구 선수로서 모습만 보면은 오늘 완벽한 투구였어요. 6이닝 4피안타 3, 4, 4, 9, 13진 이거 투구수 101개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피칭에서 돋보였던 거는 ABS 존을 정확하게 활용한 투구가 너무나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거의 치는 이제 공이나 아니면 특히 하이존을 활용하는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3월 동안 ABS 존을 전혀 적용을 못하면서 뭐 투구든 투수든 공격이든 ABS 존을 활용을 못하면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오늘 투구는 물론 이제 나균현 선수의 컨트롤이 워낙에 좋은 것도 있지만 ABS 존 메뉴에 거의 치는 공을 던지는 거는 비로소 ABS 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3월에 정말 이 야구 같지 않은 야구를 한 것이 ABS 존에 대한 대처가 유판 점이 제일 컸다고 모두가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좀 발견이 된 건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적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강남 선수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5번 타자로 출장을 했는데 자투수라서 또 5번으로 출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마는 계속 8번으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 5번으로 올렸습니다. 왜냐면 사실 5번 자리에서 계속 이제 있던 노진혁 선수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투수 상대로 유강남 선수가 강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려봤는데 오늘 너무나 안 좋았어요. 3타수 무안타 2삼진인데 더구나 타석마다 찬스가 걸렸어요. 1회 2사 1, 2루에서 투수 뜬공, 4회 초 1사 1루에서 삼진, 6회 1사 1루에서 또 삼진 이러면서 전혀 역할을 못 해줬고 결국은 노진혁 선수 대타로 교체가 돼서 빠졌는데 뭐 오늘 경기로 인해서 확실하게 유강남 선수가 이제 8번으로 고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앞으로 5번 유강남 선수는 뭐 볼 일이 없을 거고 저는 뭐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8번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5번 자리는 계속 고민이 되겠죠. 오늘 정훈 선수를 2번으로 올리면서 조금 이제 공격에 천병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정훈 선수가 오투아수 무안타로 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오늘 다만 손호영 선수가 6번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 김수현 감독도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노진혁 선수가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사실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5번 자리에 누구를 넣어도 답이 안 나오는 타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훈 선수는 2번보다 5번이 더 맞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가자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선수 구성이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사실 저도 있진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윤동희, 레이에스, 전준우 이 선수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이 저는 또 고승민 선수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정훈 선수가 퓨처스에서 굉장히 잘 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정훈 선수를 좀 콜업을 해서 일단은 지명타자로 기용을 하더라도 2번 타자로 한번 기용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컨택 능력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팀 타선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수비에서 조금 좀 위험 부담을 안는 한이 있더라도 지명타자로 2번 지명타자로 이정훈 선수를 쓰고 전준우 선수를 자익수 수비를 물론 폭탄을 안고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왜냐면 팀 타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수비 부담을 안고 타선의 최강으로 간다고 치면 1번 윤동희, 2번 이정훈, 3번 레이스, 4번 전준우 이 정도까지는 일단 굴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5번 정훈, 6번 손호영, 7번 고승민 선수는 조금 휴식이 필요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7, 8, 9는 8번 이제 8번 유관남 선수 구정을 하고 9번은 이학수 선수가 일단은 계속해서 좀 유격 출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7번 타순에서 이제 뭐 이루수, 그러니까 최양 선수나 김민성 선수나 박승국 선수나 뭐 중에 좋은 선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박승국 선수도 너무 안 좋고요 지금. 네, 참 이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퓨처스는 제가 사정을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뭐 누구를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이정훈 선수는 올려서 수비를 조금 떠안더라도 네, 2번 타자 지명타자로 한번 기용을 해보는 라인업을 가져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점수가 나야 뭘 하죠 일단.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다시 메모장을 켜서 네, 그 8회 초 상황인데 그 보면은 황상빈 선수가 올 시즌 그 대주자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1사 이후에 이제 레이스 선수의 내안타 이후에 네, 조루를 성공을 하면서 또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뭐 벌써 3도루시도 3도루 성공인데 다 대주자로 나와 성공을 한 거고 네, 굉장히 그 대주자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루장만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논란도 있긴 하지만 뭐 황성빈 선수만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뒷상황에서 공이 잠깐 흘렀을 때 3루까지 뛰는 모습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잠깐만 화면에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자, 다시 켜서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노진혁 선수 타석에서 공이 잠깐 흘러가지고 3루 쇄도하는 요 모습에서 네, 저는 솔직히 여기서 5대5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도박수로 뛰었는데 여기서 솔직히 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망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세이프가 되긴 했지만은 여기서 죽었으면은 그대로 2사 1루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네, 2사 1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찬스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도 이 이후에 뭐 그나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타를 쳐가지고 이겼지만은 죽었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그 황성빈 선수의 스피드면 2루에 있어도 사실은 2사 2루 상황이면은 뛰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루를 갈 수 있을 때 더 가면 좋고요. 뭐 폭투라는 게 이런 것도 있고 상대 투수한테 압박도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가 생각했을 땐 이 상황에서는 무리하면 안 가는 게 맞다. 5대5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좀 봤습니다. 네. 그냥 이건 좀 눈에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 뒤에 다행히 2사 2, 3로 이어진 상황에서 지금 보시듯이 손흥민 선수 방망이가 날카롭게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진 2, 3 말루 상황에서 확실하게 도망간 점수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박승구 선수가 컨택을 잘했습니다. 투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쉽게 이제 적시타가 못했는데 박승구 선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타율도 1할밖에 안 되고 사실 타석에 섰을 때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끈질긴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참 깝깝합니다. 지금 1할인데 이런 상태로는 사실 1군에서 활약하는 게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볼을 잘 고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루도 1할 4푼 3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박승국 선수가 계속 1군에 남아있기가 지금으로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비가 오는 수요일 동안 김태형 감독이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야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리고 퓨처스에서 보고도 받고 이제 비 오는 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엔트리에 변화가 좀 있고 뭐 비 오는 날을 활용해서 좀 그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대전에 합류를 바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일단은 뭐 목요일 아침이나 그럴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일단 이겨서 너무 다행이고 오늘 졌으면 진짜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 졌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연패를 끝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답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정말 나균환 선수가 너무 좋은 투구를 해줬고 정말 열심히 했고 집중력도 좋았고 운도 따랐고 여러 가지 요소가 터지면서 승리를 그야말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벤치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총동원해서 승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를 정말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마침 또 비도 오고 하루 휴식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그 수요일 경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 네. 왜냐면 하늘이 도왔거든요. 비가 온다는 건 지금 팀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인복 선수가 지금 선발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인복 선수를 건너뛸 수 있는 찬스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말 그 목, 금, 토, 일 4번의 경기에서 반타작 정도는 하면서 조금 회복을 한다면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팀 전략 자체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좀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경기의 모습에서 말씀드렸듯이 ABS에 적응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손호영 선수의 활약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정훈 선수를 콜업을 해서 조금 지금 침체된 팀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는 있다. 뭐 이정훈 선수 외에도 퓨처스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조금 올려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트레이드를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팀의 상황 자체가 사실 승리를 그러니까 윈너로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앉아가지고 어떤 그 팀을 만들어가면 성적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김태형 감독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을 욕을 하기에는 전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손호영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정말 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제가 영상을 몇 경기 안 하다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그 웹캠 노트북 카메라를 바로 켜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제 방송이 뭐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라 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로 찍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좋긴 한데 이게 카메라 세팅하고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뭐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꼭 뭐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방송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표정적인 부분에서 공감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은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할래가 방송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심플하게 가는 방송이 더 많이 하고, 뭐 여의치 않으면 오디오 방송만 하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또 자주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